길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근시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베란과의 배희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드림 렌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경 안 쓰게 하는 특수한 렌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드림 렌즈는 시력 교정 효과도 있지만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점 눈이 커져가면서 진행하는 근시를 억제를 하는 방법으로서 드림 렌즈가 아주 중요한 치료 수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WHO에서 보고한 앞으로 향후 근시가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2000년도에는 인구당 약 22% 정도의 근시 환자가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올해 2020년도, 22년도 요 사이에는 33%까지 늘어났다고 되고, 우리 극동아시아인들은 훨씬 높습니다, 비율이.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근시 환자가 52%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가 멀리 볼 일은 별로 없어졌고, 앞에 들어있는 모니터만 봐도 멀리 있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져 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렸을 때 생긴 근시는 많은 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올소 케라톨로지를 저희 병원에서 어떤 컨셉을 생각하냐면은, 일단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안경도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은, 이 안경을 끼임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드림 렌즈를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보통 4학년 정도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아이가 렌즈를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 견딜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 좀 조기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끼고 있다가 만 18세가 되면은 최대한 근시를 눌러 놓은 거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각막 요 표면에서 수술하는 라식, 나색, 스마일 라식, 우리가 하고 있는 클리어 라식 같은 걸 통해서 시력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각막이 얇거나 어떤 특정 사정이 생겨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도 나이를 먹어서도 성인 연령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 렌즈는 사실 관리가 상당히 편합니다. 주로 밤에만 렌즈를 끼기 때문에 낮 동안에 다이나가 잊어버릴 일도 없고, 또 처음에 좀 압박을 하는 느낌이 있을 텐데 잠자는 동안에 그걸 못 느끼게 되는 것이고, 아침에는 빼서 이제 잘 보관해두면 되는 겁니다. 낮 동안에 풍부한 산소를 각막에 쏘이게 되고, 밤에만 어차피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산소 투과는 많이 안 될 테니까 그때만 이제 드림 렌즈를 껴서 각막 표면을 하룻밤 정도 눌렀다가 다음날 눌린 상태로 지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림 렌즈를 모식도로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렌즈의 모양입니다. 일반 렌즈하고 다르죠. 드림 렌즈는 이 렌즈 끼임으로써도 물론 교정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각막 표면에서 밤 사이에 이 모양에 맞게끔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운데는 좀 눌려 있는 상태고, 염색을 시켰을 때 염색약이 고인단 말은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공간, 여기 있는 공간으로 세포가 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포 이동을 해서 상표 이동하면 되면서 이쪽으로 좀 상표가 쌓이면서 가운데 누르는 대신에 옆을 터놨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표면이 상대적으로 평평해진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눈 표면에 있는 눈물이 잘 흐름이 될 수 있게끔 적절하게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주변으로 상피의 재배치를 일어나게 만들고 기지를 살짝 누르게 만들어서 가운데가 평평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양에 의해서 좀 보기 쉬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끼워주면은 밤사이 동안에 이게 상피가 이동되고 이런 표면의 모양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각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올소 케라톨로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렌즈 효과는 단순히 다음날 안경 안 끼고 본다는 걸 뛰어넘어서 근시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는 게 밝혀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가운데는 눌리고 주변이 좀 튀어나오게 된 모양이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종류의 렌즈도 당연히 다 취급하고 있지만은 좀 더 여기서 진보된 스타일의 렌즈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파라곤소에서 나오는 CRT 드림 렌즈를 쓰고 있는데, 우리 눈 표면은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적절한 렌즈가 들어가서 눈 표면을 일정한 부위를 일정하게 누르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숙제인데, 그거를 이 파라곤사에서는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턴존이라는 청색 존이 이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리턴존의 S자 모양을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가 있어서 이제 눈이 좀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좀 더 가파르게 만들 수 있고, 편평한 사람들은 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모양 만들 수 있고, 마지막에 이쪽에는 이제 랜딩 존이라 해서 공막 흰자위 쪽으로 붙는 존인데, 이 존을 각도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좀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좀 뜰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눈 속에 이제 물이 잘 순환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드림 렌즈는 눈 표면에 맞춰서 피팅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그 안에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표면이 계속 일정한 부위를 눌리는데, 우리 몸이 계속 어느 한 부위를 자꾸 눌리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짓물러 버리겠죠. 눈 표면 각막도 짓물릴 수가 있는데, 그 짓무름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의 특성별로
이 세 가지 존들을 각각 바꿀 수 있게 만든 게 파라곤사의 CRT 렌즈의 특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렌즈를 취급해왔고 굉장히 좀 편리하게 또 쉽게 적응하고 진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드림 렌즈의 기본적인 원리는 결국 근시의 진행을 억제시키게 되고 근시의 진행을 억제시키므로 인해서 근시로 유발되는 여러 가지 눈의 합병증을 줄이시는 차원에서 꼭 렌즈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근시 상태를 체크해보고 만약에 근시가 나타났다면 이걸 드림 렌즈 끼워줄 정도가 될지 일정한 간격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눈의 길이까지도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눈의 길이를 재봐서 길이가 좀이라도 증가하고 있고 근시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진료를 저희가 도와주셔서 믿고 찾아주시면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